요즘 Y엔터 아이돌들 잘 나가던데. 우리 H엔터에서도 대적할 만한 아이돌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친환경과 트로트가 대세니까 환경을 중시하는 개념돌 컨셉의 트로트 그룹은 어떨까요? 네, 트로트도 좋지만 트로트는 어떻게 보면 너무 한국 시장에만 국한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제성을 갖추고 20, 30대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남성 그룹을 런칭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춤에 노래까지 되려면 키가 너무 큰 멤버는 순발력 있는 퍼포먼스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키를 170 정도로 가는 걸 어떨지 좀 제안드립니다. 키가 작으면 패션업계 진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퍼포먼스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키를 175에서 178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외모보다는 실력이죠. 혼자 노래도 작곡도 다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싱어송라이터는 어떨까요? 많은 대중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고급감을 가진 그런 호감형의 아이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대중들을 포괄하면서 또 인기 있는 한류 스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익숙함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새 그룹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룹 2기는 어떨까요? 누가 누굴 좋아할지 모르니 멤버 컨셉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컨셉은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제가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아이돌의 컨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런칭까지 이어졌을 때 이 컨셉이 잘 구현이 될 수 있을지, 현실성이 있을지. 순발력 있는 퍼포먼스에 하이티크한 이미지로 그 이외에 각자의 우월한 비율과 끼를 살려서 대중들에게 최대한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개발 목표 수립은 총합시험 업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수준에 대해서 정의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역할, 주고받는 여러 의견 가운데 고객 시장을 고려한 최종 목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이미지를 위해서 벌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 민첩성이 떨어져서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벌크업과 민첩성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개발 방향성 협의 시에는 강인한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많았습니다. 트레이너와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트레이너와 시간 미팅 잡아보겠습니다. 대중들에게 눈에 띄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함과 또 어떠한 스케줄에도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혹독한 훈련은 필수입니다. 더 열심히 하자 얘들아. 더운 날씨에도 끄떡 없어야 돼. 추운 날씨에도 끄떡 없어야지. 얘들아 힘내자. 화이팅! 프로라면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무대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강인한 지구력을 원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좀 정열적이고 고급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헤어를 좀 딥레드 컬러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시기를 나눠서 컬러를 바꿔서 공개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효율성을 위해서 의상의 부피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의상 때문에 그 안무를 할 때 서로 겹치는 그런 동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Y엔터가 이미 비슷한 컨셉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스타일링과 곡 컨셉의 차별화를 둬서 도전해봐야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총합시험에서는 각 단계별 상품성 달성 수준을 점검하고 상충되는 성능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습생 심사 또는 부분별 이견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등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상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가 또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그룹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각 멤버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링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놓을 상품을 일부 고객에게 공개해서 클리닉을 받아본 결과 디자인과 사양 측면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소비자 클리닉 결과 측면과 후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전면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전면부만 다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디자인 부문과 재디자인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시장에 내놓은 일정을 늦출 수는 없으니 중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운송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진행해서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요? 운송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작지 않지만 국내와 해외 지역본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그럼 디자인, 설계, 개발 각 부문별 상세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개발 점검 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동안 개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상품의 주요 고객은 20, 30대입니다. 20, 30대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IT, 또 신사양 위주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협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화시켜서 차주중 마케팅과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시죠. 네, H엔터 김주호입니다. 네? 뭐라고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Y엔터 신인이 저희랑 비슷한 컨셉으로 오늘 데뷔했다는데요. 뭐? 그러면 저희 지금 아이돌 데뷔가 미뤄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와서 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무 스타일 일부는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떡하죠? 네, 큰일 때문입니다. 났네요. 노래를 좀 바꿔야 될 것 아, 같은데. 네. 고급 중형 SUV와 수소 연료 전기 스포츠카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문 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또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키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레이아웃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큰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차량의 프로세스를 크게 봤을 때 스타일링 또는 디자인 단계와 후행되는 엔지니어링 단계가 있는데요. 그 두 단계 모두 앞서서 여기서 큰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최종으로 목표하는 이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입니다. 글로벌 소형 SUV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다양한 시장에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시장에서 원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엔트리 SUV 차종 개발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억 인구의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외 설계, 시험, 품질 등 다양한 부문과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해주는 모셔널사와 함께 협업하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 이를 전사 모든 부문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의 상품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마다 완성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차가 얼마나 조화롭게 여러 가지 성능들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의 차를 얼마큼 잘 타고 있는지 여부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는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 리딩을 하고 있는 차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점이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던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잘 완수되었을 때 그때도 많이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차량이 기사화되어 매체에 나올 때입니다. 그때 뿌듯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 패키지 레이아웃에서 특별히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게 승객의 착좌 위치나 또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차가 개발이 돼서 공개가 되었을 때 고객들에게 현대자동차는 실내 공간이 특별히 넓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계획된 비용과 일정을 준수해서 양산이 되고 또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높은 판매량으로 인정을 받을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차량 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현업 부문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저희 PM에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결국 성공적인 런칭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담당 차종이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특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가 노력해서 개발한 것이 고객들이 알아봐 줬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개발한 차를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마주했을 때 제가 그동안 힘들게 노력했던 그 결실을 보게 돼서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프로젝트 자체에 몰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집중을 하지 않거나 몰입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흐름을 놓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양산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몰입을 해서 업무를 하는 게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PM은 여러 부문의 사람들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때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패키지 레이아웃 업무의 관점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완성될 차량의 상품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량 개발 프로세스의 엔지니어링 단계보다 앞선 또 스타일링 단계, 또 그보다 앞선 아주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패키지 레이아웃 혹은 그 밑그림을 잘 그려주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적인 성능 측면뿐만이 아니라 승객의 관점 또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상품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의 기술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3, 4년 후에 출시될 미래를 먼저 예측을 잘 하고 또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개발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과 뚜렷한 목표 지향이 있어야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습니다. 고객 니즈와 각 현업 부문의 의견,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차량 개발을 원활히 성공적으로 리딩할 수 있으며,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목표 제시가 있어야 기획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기획부터 양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개발 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쉬운 길을 택하게 되면 고객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관점 그리고 품질에서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는 사람들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PM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하나의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결과물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친근감 있게, 친화력 있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리딩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자동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곳.